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행운은 쉽게 오지 않잖아요. 저도 로또를 수십만 원어치 주기적으로 샀지만 그런 행운은 저에게 오지 않듯이, 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할 때 부동산은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하실 때 어떤 사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위험한 거는 이중계약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이라는 건 부동산 매도인이 어떤 사람한테 팔아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등기상에는 지금 매수인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거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이제 말은 사기지만 형법상으로 이건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얘도 사고 나도 사고 하면 과연 법리가 어떻게 되냐, 누가 소유권자가 되냐면 등기를 받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편의상 제2 매수인이라고 할까요? 제2 매수인이 이 부동산이 이미 팔렸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매도인이랑 둘이 짜고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등기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가 돼요. 이게 이미 팔렸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한테 팔아 해서 짜고 치고 이런 거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은 잘 없어서, 등기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 매수가 무효가 돼서 내가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 하는 거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보통은 그냥 나는 계약금 중도금 냈는데 그거 날리고 소유권은 찾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물건을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물건을 사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배임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은 매도인들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이 일단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막 덕지덕지 근저당이 있고 갑구에도 보면 압류가 막 쳐져 있고 그래요. 보통은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갑구에 보통 쳐져 있죠. 이런 분들은 을구도 보면 국민은행에서 얼마, 우리은행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도 보면 얼마를 껐는데 뒤에 무슨 대부업체,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근저당들이 덕지덕지 설정돼 있고, 이러한 매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례에서 부동산이 뭔가 깨끗하지가 않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 이런 게 잔뜩 있다, 그런 물건들은 어쨌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부동산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부동산을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런 빌라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빌라를 신축을 했는데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분양가가 예를 들면 1억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자를 모집하면서 전세금을 1억 5천에 불러요. 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세 들어올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냐 하면, 이게 1억짜리 물건인데 1억 5천을 주고 들어오면 5천만 원은 내가 일부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1억 5천에 전세금을 받으면 집주인한테 1억은 줘요. 부동산 값이 1억이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일부는 중개사가 먹고요, 일부는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에게 한 500만 원을 주고 네가 명의를 가져가라 하면서 한 500만 원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들은 전세는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을 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이런 집이 200채, 300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한테 전세금 1억 5천을 받을 수 있냐? 없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은 허공으로 날아간 거고,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빌라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슬픈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다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전세로 들어가는데 신축 빌라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 소문을 들어보셔야 돼요. 소유자로 김갑동 이렇게 되는데, 김갑동의 소유의 건물이 이 근처에 엄청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요 전세 보증금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평균 뭐 금리보다 훨씬 높고 여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월 뭐 임대료 얼마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를 덜컥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생각해 보실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걸 사면 대박이 나고 하는 건물들은 광고가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지역에서 뭐가 나왔다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소송 중에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5층짜리 빌라를 덜컥 구매를 하신 거예요. 대출도 끼고 자기 남편의 퇴직금과 자기의 퇴직금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빌라가 임대차가 다 나가 있는 것처럼 임대차 현황표가 기재돼 있었고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노동자들이 잠깐 단기 임대차로 들어온 거든지 하고 나서 이 주변 공사가 끝나니까 아무도 임차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2, 3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호실이 공실이고 아주머니 혼자서 그 건물에서 막 지내시면서 소가리하고 이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뭐 그래서 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었는데 뭐 그러한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고에 뭐 무슨 월수익 몇 프로 보장 이런 거 있으면 거의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상가에 들어오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상가의 권리금이 뭐 1억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장사도 잘 되지 않는 지역에 그런 예비 창업주들을 몰아넣고 나서 권리금을 취하고 나서 뭐 또 먹튀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뭐 창업 자리를 알아보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권리금이 나왔다 하면은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실제로도 그쪽 지역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까지 뭐 어떤 업종이 있었고 그 업종들이 어떻게 장사됐었는지 이런 거는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과도한 권리금 이런 게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면 결국에는 그런 허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데 권리금이 과도한 것 같다 하시면 좀 의심을 해보시고 현황 조사를 해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